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고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 반도체입니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LED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조명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특허 소송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승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의료 AI 루닛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실력 행사를 좀 보는 모습인데요. 응급 환자에 대한 분류 시간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77%나 단축한다라는 내용들을 밝힙니다. 자, 마지막 철도 쪽에서 GTX-A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홍보됐던 게 6분대에 주파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결국에 그거보다 못 미치는 실질적인 주파 속도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들까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모닝 뉴스입니다. 금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법원이 서울 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조명 제품에 리콜 및 파기 명령을 내리면서 서울 반도체의 유럽 특허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루닛이 AI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응급 환자 분류 시간을 77%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유럽 영상의학저널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분야 전문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GTX-A 2단계 노선 개통을 앞두고 실망스러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128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대위는 크게 환영하면서 교육부는 즉각 AI 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교사노조는 AI 교과서의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며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냈습니다. 교총은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면서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설왕설래 관련주들 역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YBM넷과 애니능률, 웅진싱크빅, 아이스크림 미디어, 그리고 비상교육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애니능률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보 격차 심화 등의 이유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윤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탄핵 정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애니능률은 비교적 회복이 빨라서 주가 안정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주가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종가는 3,795원 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함께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독일 법원이 서울 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조명 제품에 리콜 및 파기 명령을 내리면서 서울 반도체의 유럽 특허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필립스가 2017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CRE70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전량 회수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기술은 서울 반도체가 보유한 핵심 특허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번 판결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았고 서울 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필립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품 한 개당 약 3억 6,700만 원 경우에 벌금을 물게 될 수가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에 다른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세계 3위 LED 기업으로서 차량용 조명과 IT 기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다양한 산업에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 바이오시스는 서울 반도체의 관계사로서 두 기업 모두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서울 반도체도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8,2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전략적 동맹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함께 합작법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쿠팡 네이버로서의 쏠림 현상이 심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그랜드 오프스 홀딩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고 출자 비율은 5대 5이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설립될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되지만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될 텐데요. 반쿠팡 연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신세계의 주가 역시 탄력을 얻을지 오늘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이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을 활용하면 응급 환자 분류에 필요한 시간이 77%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유럽 영상의학 저널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루닛에 따르면 싱가포르 창의 종합병원 연구팀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29,944건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루닛의 AI 솔루션을 활용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응급 환경에서 AI 사용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눈이 뜨게 줄일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AI가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데 걸렸던 평균 처리 시간은 의사가 한 것에 비해서 평균 77%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닛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최근 블록딜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었지만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주식과 연계된 채권 발행 등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술력을 내세워서 수익을 내세웠었지만 아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루닛인데요. 결국에는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선택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닛은 블록딜 논란 종결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6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63,1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의 루닛의 주가 흐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KG 모빌리티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 분야 전문 기업들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는 뉴스입니다. KGM은 26일 HL 클레무브, 아이나비 시스템즈, 라이드플럭스, SOS랩과 ADAS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GM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서 ADAS 시스템인 딥컨트롤의 자동 차선 변경과 함께 고속도로 합류와 이탈 제어 보조 등의 기술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은 2026년 양산 차량 적용을 목표로 개발되는데요. 자율주행과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의 중요도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기술력과 함께 주가의 반등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GTX-A 2단계 노선 개통을 앞두고 운행 횟수 감축 소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 킨텍스역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A 2단계 노선은 서울역부터 킨텍스, 운전중앙까지 5곳에 총 정차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서울 도심에서 킨텍스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됐었지만 GTX-A 노선을 이용하면 소요 시간은 단 16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두고 당초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가격을 6분대로 홍보해왔지만 당분간은 10분대로 배차 간격을 조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히면서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대아TI, 그리고 유신,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 GTXA의 개통과 함께 주가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